자, 그럼 시트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명 확인해 주세요. 시트명.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예, 왼쪽으로 삼각형, 향하는 삼각형 클릭하셔서 제일 앞쪽에 영업사원 실적 현황 피벗이라는 걸 클릭해 주실게요. 영업사원 실적 피벗 클릭. 자, 영업사원 피벗 클릭해 주시면 우리 피벗 테이블 지난 시간에 이제 하셨던 것들 중에서 예제 3가지를 완성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 같이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처리 조건 이용하셔서 보셔도 되고 또는 완성된 그 출력 형태 확인하셔서 그쵸? 완성된 출력 형태로 비교하시면서 바로 만들어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 행에는 담당 지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열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값들은 각 담당 지역의 값들이 이렇게 행에 같이 주어진 거 확인이 되시고요. 가로의 총합계만 보여지시고 세로에는 어떤 뭐 평균이든 합계든 보여지지 않네요. 이 부분들 같이 맞춰서 일단 열과 행으로 가져올 값들을 찾아주실게요. 자, 일단 클릭이 되어 있으시면 표 안에 클릭해 주시고 위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세요. 삽입 탭을 클릭. 삽입 탭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아이콘으로 바로 클릭하실게요. 삽입 탭을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바로 클릭.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요. 표 범위 정확히 맞춰져서 지정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새 워크시트 확인해 주시고 새 워크시트도 확인해 주시고 표 제대로 잡혔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시트 1이 영업사원 실적 앞에 시트 1이 추가가 됐습니다. 야, 시트 1 더블 클릭하실게요. 시트 1 이름을 더블 클릭. 시트 1 이름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실 거는 피벗 테이블 정답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시트명을 피벗 테이블 정답으로 먼저 적어 주셔야 돼요. 시트명을 피벗 테이블 정답.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수정해 주세요. 피벗 테이블 정답. 자, 그럼 이게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행과 열에 방금 전에 그 출력 형태처럼 그 필드를 가져다 놓으시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처리 조건으로 두 번째 하실 일로 이제 넘어가시면 담당 지역과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담당 지역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담당 지역 찾아주시고 그대로 행으로 드래그. 그 다음 상품 코드 아래쪽에 상품 코드 열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담당 지역은 행으로, 상품 코드는 열로 드래그 하셔서 저희 방금 전 출력 형태처럼 행에는 담당 지역이 들어가도록 열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도록. 자, 그럼 이제 어떤 값들을 보여지게 하실 거냐면 상반기, 3, 4분기, 4, 4분기 평균값이 여기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반기 찾으셔서 필드 값으로 이동해 주세요.
3, 4분기도 값으로 이동. 4, 4분기도 값으로 이동. 하셔서 4, 4분기도 값으로 이동해 주세요. 드래그. 자, 이때 지금 아래쪽에 그 필드들 값이 다 보여지지 않으시니까요. 여기 삼각형 클릭하셔서 4, 4분기가 3, 4분기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게요. 4, 4분기 끌어다가 3, 4분기로. 이동이 조금 힘드시죠, 여기가. 3, 4분기를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3, 4분기를. 그래서 지금 합계 3, 4분기, 4, 4분기가 보여지실 때 지금 4, 4분기를 마지막에 끌어오시면 여기가 조금 좁아서 움직이시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4, 4분기를 움직이지 마시고 요 3, 4분기를 가져다가 이동해 주시면 돼요. 3, 4분기로 드래그 하셔서. 그래서 합계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사실은 이거는 감점은 아닙니다. 이거 조금 순서 바뀌셔도 상관은 없어요. 3, 4분기, 4, 4분기까지. 자, 그럼 이제 평균으로 바꾸실게요. 상반기 값을 클릭. 상반기 값을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해 주실게요. 지금 합계로 보이시죠? 지금 합계로 보이시는 상반기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 평균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평균 클릭. 평균 클릭하시고 값 필드 요약 기준은 평균으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값에서 이 삼각형 클릭하셔서 아래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3, 4분기 찾아주세요. 3, 4분기 합계 클릭. 값 필드 설정을 클릭. 값 필드 설정을 클릭. 평균으로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 자, 다시 한번 4, 4분기도 클릭하셔서 4, 4분기도 합계 클릭하셔서 삼각형 클릭하셔서 4, 4분기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값 필드 설정 클릭. 역시 평균으로 4, 4분기도 평균으로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 바뀐 거 확인해 주셔야죠. 4, 4분기 평균.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값을 가져다 놓으셨는데 여기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이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평균 3, 4분기, 4, 4분기, 상반기가 각각의 상품명 아래쪽에 열로 이렇게 열로 배치가 돼서 보여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마다 상반기, 3, 4분기, 4, 4분기의 평균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서. 그러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시면 각 지역별로 값들이 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시고 이 열에 있는 열에 요 삼각형 클릭하시면 값 보여지세요. 값이 보여지시죠? 이 값을 행으로 담당 지역 아래로 드래그 해 주셔야죠. 그래서 각각 담당 지역의 값들이 행으로 보여지도록 값을 드래그 해 주세요. 담당 지역 아래쪽으로 값이 보여지도록 드래그 해 주세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도 보시면 각 지역별로 지역 미주의 평균, 그쵸?
아시아의 평균 이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는 지금 목록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잠시 닫아주실게요. 필드는 X 누르셔서 잠시 닫아주세요. 수정하실 게 지금은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작성하실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은 피벗 안에 클릭이 되어 있으셔야죠. 피벗 안에 클릭을 해 주시고 어디든 상관없으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자, 거기에 피벗 테이블 옵션 찾아주시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 클릭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은 와일드카드 2개, 별표 2개예요. 자, 그럼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클릭. 가운데 맞춤 클릭. 빈 셀 표시 별표 2개 해주시고 레이아웃,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 빈 셀 표시에 와일드카드 2개 입력해 주세요.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를 감추기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 하셔서 열의 총합계죠. 열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풀기 해 주실게요. 열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확인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에서 디자인 변경하실 거예요. 그 다음 처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래요.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세요.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 보고서 레이아웃 찾아주시겠습니다. 왼쪽 리본 메뉴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보고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된 레이아웃 보여주시면 피벗 스타일을 보통 9로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위쪽에 스타일 펼쳐주실게요. 자세히 펼침 단추 클릭. 클릭하셔서 보통의 중간입니다. 중간에 스타일 9번 찾으실 거예요. 스타일 9번 찾아주세요. 피벗 스타일 보통 9, 중간에 9. 클릭해 주세요. 보통 9. 자, 그럼 변경된 피벗 테이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 주실 건데요. 상품 코드 열은 BAS5468과 CUP9798만 출력되도록 지정해 주실래요. 자, 그럼 상품 코드 드롭다운 표시 클릭해 주세요. 옆에 삼각형 버튼 드롭다운 표시 클릭. 클릭하셔서 드롭다운 클릭하셔서 BAS CUP만 빼고 밑에 POP 체크 풀어주실게요. POP 6485는 체크 해제해 주세요. POP 6485는 체크 풀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확인 클릭해 주시면 필터링 된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C5부터 E13번까지 셀 서식 표시 형식 지정하실게요. 자, C5부터
213까지 C5 클릭하셔서 213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다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도 없어요. 여기 지금. 자, 그러면 범위 잡으셨으면 컨트롤 1, 컨트롤 1 누르셔서 셀 서식 상자 열어주시고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변경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겠습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세요. 네, 클릭하셔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잠시만요. 확인하지 마시고 맞춤 하셔야죠. 맞춤도 클릭해 주세요. 네, 맞춤도 클릭하셔서 맞춤 탭에서 여기서 가운데, 오른쪽 맞춤으로. 가로는 오른쪽 맞춤으로 여기서 같이 변경하실게요. 물론 닫으셨으면 정렬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여기서 가로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맞춤도 여기서 만들어 주실게요. 맞춤 탭의 오른쪽. 자,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창을 먼저 닫으셨으면 홈 탭에서 오른쪽 맞춤으로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출력 형태와 같은지 제가 완성본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지신 거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판매 현황 피벗 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판매 현황 피벗 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실 건 시트 추가해 주시는 거죠. 피벗 시트. 자, 표 안에 판매 현황 피벗입니다. 062 랭카드 있는 피벗 클릭하시고 판매 현황 클릭해 주시고 표 안에 클릭. 위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세요. 삽입 탭을 클릭.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하시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 자, 그럼 전체 표가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점선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시고 새 워크시트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 자,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시트명이 다 보여지지 않으시면 여기 삼각형 클릭하셔서 보셔도 돼요. 아래쪽에 시트 2가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시트 2 더블 클릭. 피벗 테이블 정답이라고 먼저 적어주시는 건데 저희가 앞에 연습을 하시느라고 이미 피벗 테이블 정답이 있으니까요. 피벗 테이블 정답 2라고 숫자 2 추가해 주세요. 같은 시트명으로 저장하실 수 없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동안은 숫자 넣어 주실게요. 피벗 테이블 정답 2. 피벗 테이블 정답 숫자 2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종류는 행으로 구분은 열로 만드실게요. 종류는 행으로 드래그 하실게요. 필드명 종류는 행으로 드래그. 그리고 필드명 구분은 열로 드래그. 자, 값은요. 세 가지입니다. 평균 8월, 9월. 자, 그럼 8월 그대로 값으로 드래그, 9월도 드래그, 평균 가격도 드래그 해주셔야죠. 평균 가격도 드래그. 그래서 평균 가격 8월, 9월을 드래그 하셔서
값 필드로 드래그 하실게요. 평균 가격 8월, 9월 값 필드로 드래그. 자, 그럼 드래그 하셔서 이제 각각의 평균으로 구해 주시래요. 그러면 값에서 첫 번째 그 합계, 평균 가격 합계를 클릭하셔서 평균 가격 합계를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해 주세요. 값 필드 설정을 클릭. 합계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 클릭. 자, 그러면 평균으로 요약 기준 변경해 주시면 평균으로 요약 기준 변경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삼각형 클릭하셔서 아래 항목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그 다음 두 번째 8월 합계 클릭. 8월 합계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해 주세요. 값 필드 설정으로 클릭. 평균으로 클릭하시고 평균으로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 8월 평균 확인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값의 아래쪽으로 향하는 삼각형 클릭하셔서 9월 합계 찾아주실게요. 9월 합계 클릭. 값 필드 설정을 클릭. 값 필드 설정을 클릭. 9월 합계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 하셔서 값 필드는 평균으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처리 조건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이용하시는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실 거고요. 빈 셀은 와일드카드 3개 표시하실 거고 행의 총합계는 감추기까지 해주실게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은 요거 목록 창은 닫으셔도 되죠. 닫으시겠습니다. X 누르셔서 닫아주세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 위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클릭되어 있으시면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 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자, 값 필드 설정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 옵션을 클릭. 옵션을 클릭. 자, 그럼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추실 거고요. 빈 셀은 와일드카드 3개, 별표 3개 넣어주세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요약 및 필터 클릭하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만 체크 풀어주시겠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만 체크 해제. 네, 클릭하셔서 체크 풀어주세요. 감추기,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때도 역시 지금 보시면 각 값들이 피벗 테이블에 각 값들이요. 각 열에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 평균 가격 8월 평균, 9월 평균은 각각의 공유기, 랭카드, 허브 이런 그 행에 들어간 레이블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때는 다시 한번 위쪽에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표시 그룹의 필드 목록 다시 클릭해 주세요.
필드 목록 다시 클릭해 주세요. 필드 목록 클릭하셔서 열에 있는 여기 삼각형 클릭하셔서 값을 보여지게 하신 다음에 이 값을 행으로 이동해 놓으실게요. 앞서서 빠뜨리셨더라도 다시 찾으셔서 다시 열어주신 다음에 열에 있는 값은 행으로 종류에 따른 값들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공유기, 랜카드, 허브의 값들이 보여지세요. 자, 이제 필드는 다시 닫으실게요. 필드는 다시 닫기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지정하시겠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탭에 있으시죠? 디자인 탭 클릭.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해 주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 보고서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로 클릭.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 피벗 스타일 펼쳐 주시겠습니다. 피벗 스타일은 보통 11번 찾으실 거예요. 피벗 스타일 펼치셔서 보통 11번 찾으실게요. 피벗 스타일 보통 11번 찾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확인해 보시면, 자, 종류행은 공유기와 허브만 출력되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종류 옆에 드롭다운 표시 클릭해 주세요. 드롭다운 표시 클릭하셔서 공유기, 허브 빼셔야 되니까 랜카드만 체크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랜카드만 체크 해제. 랜카드 클릭하셔서 랜카드만 체크 풀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셀 표시 형식 지정하실게요. 전체 C5번 셀부터 E13번 셀까지 드래그. 컨트롤 1 눌러주실게요.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1. 마지막 열어주셨던 탭이 맞춤 탭이라 맞춤 탭 먼저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클릭. 가로는 오른쪽. 맞춤 탭 가로는 오른쪽. 자, 이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해 주세요.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숫자 범주로 클릭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숫자로 클릭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죠. 확인을 클릭 하셔서 변경된 서식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옆에 보시면 손님 현황 피벗 찾아주실게요. 손님 현황 피벗. 자, 손님 현황 피벗 찾으신 다음에 처리 조건 확인해 보실게요. 먼저 피벗 테이블 정답 시트 먼저 만들어 주셔야죠. 자, 표 안에 클릭해 주시고 삽입 탭을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세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에 새 워크시트 확인하시고 범위 다 지정된 거 맞으시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자, 이제 종류와 구분을 각각 열과 행으로 옮기실게요. 종류는
필드에서 종류 찾으셔서 종류는 행으로 구분 찾으실게요. 스크롤 움직이셔서 구분. 구분이 아니네요. 여기 지금 구분이 아니고요. 지역입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적어왔네요. 지역이에요. 지역 열로 가져가실게요. 지역은 열로 가져가실게요. 종류는 행으로, 지역은 열로. 자, 그 다음에 값도 지금 요 값이 아니고요.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의 최대값으로 가져오실게요. 2, 3, 4분기의 최대값으로 구해 주실게요. 자, 그럼 2분기 값으로 2분기 다 드래그 하실게요. 2분기 값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체크하시거나 드래그 하셔도 돼요. 3분기도 체크, 4분기도 체크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시거나 앞에 체크 하셔도 돼요. 클릭하셔서 2, 3, 4분기 값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 3, 4분기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체크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값은 최대값으로 바꾸실게요. 자, 2분기 합계값 클릭하셔서 값필드 클릭. 2분기 합계값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 클릭. 최대로 바꾸실게요. 최대. 그런데 그 완성본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 최대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값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거는 출력 형태 보시고 일단 요약 기준을 최대로 클릭하신 후에 위에 갑자를 추가해 주세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 갑자를 추가해 주세요. 이거는 출력 형태 항상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특별한 지시사항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 자, 이제 여기 값에도 여기 아래쪽에 드롭다운 표시 삼각형 요거 클릭하셔서 3분기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클릭. 값필드 설정 역시 최대, 그리고 값은 추가. 값필드 설정 최대, 3분기 최대, 값은 수정. 입력해 주세요. 값 입력해 주세요. 자, 3분기 최대 값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 다시 한번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아이콘 클릭하셔서 4분기 합계 찾아주세요. 4분기 합계 클릭. 4분기 합계도 값필드 설정 클릭하셔서 최대 값으로 수정해 주세요. 최대 값으로 수정해 주세요. 최대 클릭하시고 최대값 수정하셔서 확인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에 있는 삼각형 여기 클릭하셔서 삼각형 클릭하셔서 값 찾아주실게요. 값. 열의 값은 그대로 행으로 드래그. 그럼 각각의 양식, 중식, 항식에 대한 최대값들이 보여지실 거고요. 이제 옵션 활용하셔서 변경하실게요.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불러주실 거니까요. 필드는 닫으실게요. 요 필드는 닫기. 닫기 하시고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찾아주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빈 셀에는 와일드카드 3개. 빈 셀에는 별표 3개. 레이블,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셨으면 두 번째 탭으로 클릭해 주세요. 요약 및 필터. 거기에서 행총합계 체크 풀어 주실게요. 자,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해 주세요. 행의 총합계 표시는 감추기. 클릭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자, 이제 피벗 테이블 디자인 처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하시고 보통 스타일 9로 표시하시래요. 자, 그럼 위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다시 클릭해서 펼쳐주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피벗 스타일 클릭하셔서 보통 9번으로 찾아주실게요. 보통 9로 클릭. 보통 9로 표시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셀 서식 지정만 하시면 마무리 되시는 거죠. 아, 지역 필터링 해주셔야겠네요. 지역. 경기 서울만 출력. 지역 드롭다운 표시 클릭하실게요. 지역 드롭다운 표시 클릭. 클릭하셔서 경기 서울만이니까 부산은 체크 풀어주실게요. 부산 체크 푸시고 확인. 확인. 자, 그리고 데이터 값들이 있는 곳 전체 범위 잡으실게요. C5번부터 D16까지.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1. 범위 잡아주시고 컨트롤 1 누르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표시 형식은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맞춤은 가로만 오른쪽 맞춤으로 반복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맞춤만 오른쪽 맞춤으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시는 거죠. 저희 시트명 변경 안 하셨으니까 시트명까지 더블 클릭해서 완성되신 분들은 피벗 테이블 정답 3이라고 적으실게요. 피벗 테이블 정답 3이라고 적어주세요. 소비 현황 시트로 클릭해주세요. 소비 현황 시트로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각각 그 운동 내역과 BMI 지수가 나와 있는 소비 현황 시트로 클릭해 주시고 처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자, 차트 이제 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데이터의 범위도 이 뒤에 메모장 보시면 A2부터 A8까지, C2부터 D8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행렬 전환은 열로 지정해 주시래요. 자, 그러면 먼저 A2부터 성명 필드 A2부터 A8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A2부터 A8까지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나이 C2번 셀부터 D8번 BMI 지수 25.8
셀까지 드래그. D8번 셀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 위쪽에 삽입 탭을 클릭하셔서 차트 그룹에 세로막대형입니다. 차트 그룹에 세로막대형 클릭하셔서 2차원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2차형 첫 번째 2차원 세로막대 첫 번째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셨을 때 행렬 전환은 열로 지정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완성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가로에 가로 그 김영석 2호선에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에 0, 10, 20 해서 우리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BMI 지수 현황이. 그러면 지금 형태 보시면 아래 가로 그 다음에 세로축 항목 확인하셔서 같으시니까 지금은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바뀌어져 있다는 내용이 좀 다르다, 가로축이 다른 값이다 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 데이터 행렬 전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불러왔을 때 차트가 좀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하셨을 때 행렬 전환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차트 제목 그대로 출력 형태 그대로 저희 천천히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실 건데요. 그 다음 처리 조건, 문제 처리 조건을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제목 수정하실게요. 남자 회원 BMI 지수 현황. 남자 회원 BMI 지수 현황이라고 먼저 적어 주실게요. 차트 같은 경우도 순서대로 문제 처리 조건대로 일단 작성을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서 조금 다른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주셔야지 또 빠뜨리는 게 없으세요. 자, 이제 범례 위치는 아래쪽이니까 변경하실 거 없고요. 차트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래요. 차트 스타일은 위쪽에 색 변경 차트 디자인 탭입니다. 색 변경 클릭하셔서 차트 색 변경 클릭하셔서 색 6번, 단색형의 6번. 스크롤 내리시면서 6번 찾아주실게요. 초록 계열이네요. 녹색 그라데이션. 단색 색상표 6번을 클릭. 자, 그리고 차트 스타일 펼쳐주시겠습니다. 차트 스타일 펼친 단추.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 스타일 6번 찾아주세요. 스타일 6번 클릭. 자, 그리고 이제 하실 게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일단 A10번 셀에 이렇게 가져다가 왼쪽을 먼저 맞춰주실게요. 왼쪽 A10번 셀로 이렇게 가져다가 맞춰주세요. 자, Alt키 누르셔서 이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저희 구분선에 그 셀 구분선에 바로 붙도록 H28번까지니까요. H28번까지니까 그대로 드래그 하시되 Alt키 누르시면 자석처럼 그쵸? 구분선에 붙습니다. 그래서 Alt키 누르셔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맞춰주시면 되세요. H28번까지 드래그. H28번까지 드래그.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 영역 서식부터 같이 보실게요. 차트 영역 서식. 차트가 클릭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차트가 클릭되어 있으시면 이제 글꼴부터 바꾸실 건데, 글꼴은 바탕체의 10포인트 위에 홈 탭을 클릭해 주세요.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 그냥 바로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바탕체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바탕체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바로 입력하셔서 엔터, 바탕체 엔터, 10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바탕체 10포인트 수정해 주시고 테두리 지정해 주실게요. 자, 이제 테두리 위쪽 서식 탭으로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서식 탭을 클릭.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서식 탭에 테두리 찾으실게요. 도형 스타일의 테두리 펼쳐주신 다음 테두리 색은 실선 색 자주색 그리고 스타일까지 쭉 만들어 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대화 상자를 바로 불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클릭되어 있으시면 다시 클릭하셔서 닫으시고 도형 스타일 대화 상자 열어 주실게요. 또는 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 상자 불러주셔도 됩니다. 도형 스타일 서식 대화 상자 아이콘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차트 영역 서식. 항상 여셨을 때 내가 어떤 서식 상자를 열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림 영역인지 축력형인지 차트 영역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테두리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밑에 테두리 클릭해 주세요. 테두리 펼치신 다음에 테두리 실선으로 실선 클릭하시고 색상 펼치셔서 자주색입니다. 표준색의 자주색으로 클릭. 표준색의 자주색으로 클릭. 자, 그리고 이제 테두리 스타일 너비 그냥 바로 2.5로 입력하실게요. 2.5. 테두리 실선이시고요. 색은 자주, 너비 2.5. 그 다음에 겹선 종류는 기본이 단순형이기 때문에 단순형이 아닐 경우에만 여셔서 바꾸시면 돼요. 종류는 클릭해 보시면 기본 첫 번째 단순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실 게 대시 종류죠. 그럼 아래쪽에 대시 종류 클릭. 대시 종류 클릭하셔서 둥근 점선, 실선 밑에 둥근 점선 찾아주세요. 실선 아래에 둥근 점선 클릭. 자,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주실게요. 옆에 스크롤 내리시면 제일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라고 보여지세요. 둥근 모서리 체크. 자, 그럼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은 다 지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차트 제목 서식으로 지정하실 건데, 차트 제목을 여기서 클릭해 보실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 보실게요. 자, 클릭하시고 나서 어딜 보시냐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차트 제목 서식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는 그
차트 영역 서식 변경하셨으면 이제 제목을 클릭했더니 차트 제목 서식으로 보여지시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 서식에 그대로 두시고 글꼴부터 변경하실게요. 위쪽에 우리 글꼴 그냥 여기에서 바꾸실게요. 홈 탭에서 클릭하셔서 궁서체 24포인트로 일단 변경해 주세요. 창은 닫지 마시고 궁서체 엔터 치시고 24포인트 굵게까지 궁서체 24포인트 굵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일단 홈 탭에서 글꼴은 변경해 주실게요. 입력하시고 엔터. 궁서체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트 서식에서 채우기 하시래요. 채우기 클릭하셔서 펼치신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 자, 그리고 질감 아래쪽에 질감 클릭하셔서 편지지 찾으실게요. 질감 클릭하시고 편지지 찾아주세요. 편지지 클릭. 네 번째 줄에 있네요. 편지지 클릭. 자, 그럼 이제 그 제목 서식은 그대로 지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처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이네요. 그림 영역. 자, 그러면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에서 그림 영역은요. 요 안에 그 데이터 막대가 보여지는 이 영역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되 막대가 클릭이 되시면 안 되고요. 또 가로 요 축이 그 눈금선이 클릭이 돼도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보여지시는 부분을 클릭. 그래서 구분선 바깥쪽 외곽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으로 변경된 거 확인되세요. 그림 영역 서식. 자, 그럼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미리 설정이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사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체크하시고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체크 클릭.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보여주세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사 찾으실게요. 클릭하셔서 네,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사.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사. 예, 노란색, 황금색 계열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말풍선 꼭 확인하시고 예,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사.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종류해서 방사형 뭐 보여지세요. 그러면 지금은 방사형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방사형 그대로 두시고 방향만 클릭하셔서 가운데에서로 변경해 주세요. 방향만 클릭하셔서 가운데에서 세 번째입니다. 말풍선 확인해 주세요. 가운데에서. 자, 이제 영역 서식 지정하시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처리 조건을 보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래요. 자, 그럼 이 영역 서식 창은 닫으셔도 되죠. 요거 닫으실게요. 잠깐 닫아주세요. 마무리 되셨으니까 닫기.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는데 BMI 지수 계열의 값을 표시하실 거예요. BMI 지수 계열은요. 흐린 녹색이네요.
그쵸? 연한 녹색 데이터 막대가 BMI 지수입니다. 클릭해 주셨을 때 전체 연한 녹색 막대가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으셔야 돼요. 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럼 클릭되어 있으시면 자, 위에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세요.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 위쪽에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 차트 요소 추가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바깥쪽 끝에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값이 이렇게 보여지시면 완성과 그 출력 형태와 같은지 세로 값도 보시고요. 세로축 값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색상, 그 다음 테두리 선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범내 위치. 그래서 지금 맞게 지정이 되셨으면 이제 잘 완성해 주신 거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출력 형태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입 현황 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자, 가입 현황 시트 처리 조건 첫 번째 확인해 보실게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성하실 거고요. 데이터 범위는 A2부터 A7, F2부터 G7까지래요. 자, 그러면 A2부터 A2셀부터 A7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시고 F2셀부터 G7번 셀까지 드래그. 그리고 삽입 탭을 클릭해 주세요. 위쪽 리본 메뉴 탭 삽입 탭을 클릭. 막대 차트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2차원 세로 막대형 클릭. 자, 그랬을 때 아래쪽 가로축 항목은 이름이고요. 세로축에는 이렇게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모양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요대로 쓰시면 되실 거고요. 행렬 전환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차트 제목부터 같이 한번 지정해 보실게요. 자, 차트 제목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수정해 주세요. 자동차 보험 온라인 가입 현황입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셔서 자동차 보험 온라인 가입 현황 적어주세요. 자, 온라인 가입 현황까지 적어주셨으면 범내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범내 위치는 아래쪽이고요. 범내 위치는 아래쪽이고요. 차트 스타일 색 변경 해주실게요. 차트 스타일 위쪽에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 클릭하셔서 단색 2로 클릭. 단색 2로 클릭. 자, 그리고 스타일, 차트 스타일 펼침 단축 클릭. 클릭하셔서 차트 스타일 펼침 단축 클릭해 주신 다음 거기에 스타일 14번입니다. 차트 스타일 14번 찾아주세요.
자, 14번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차트 위치 A9부터 G24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시래요. 그러면 차트 A9번 셀에 일단 왼쪽 위 맞춰주시고, 왼쪽 위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크기 지정해주세요. G10까지 드래그 하시고 24번 행까지 드래그. 그래서 점선 셀 선에 눈금선에 정확히 맞추시는 거 Alt키 이용하셔도 되세요. Alt키 누르시고 조정하셔도 되세요.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A9부터 G24번까지. 자, 이제 차트 영역 서식 지정하실 거니까요. 위에 홈 탭 클릭해 주실게요. 홈 탭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클릭하셔서 굴림체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굴림체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네, 굴림체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12포인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12포인트 굴림체. 자, 이제 서식, 네, 위쪽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도형 스타일, 서식 상자 여기 클릭하셔서 불러주시거나, 지금 16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이 각각 차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옆에 보시면 더하기 여기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각각의 차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차트 제목, 뭐 기타 옵션까지 축은 축대로, 그러니까 20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그 바로가기 메뉴가 보여지세요. 그래서 스타일도 여기서 바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색이다.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 저는 그냥 통일해서 2010에 연습하셨던 부분은 또 2016으로 오셨을 때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리본 메뉴 계속 쓰는데요. 이제 위쪽에 우리는 일단 도형 서식, 상자, 대화 상자 창 열어주실게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서식 열어주신 다음에 테두리 색으로 가실 거예요. 채우기는 잠깐, 여기 채우기는 열려 있으시면 접어 주실게요. 펼쳐져 있으면. 그리고 테두리로 오셔서 테두리 실선으로 클릭. 실선으로 클릭. 자, 그리고 색상 클릭하셔서 색상은 빨강입니다. 표준색의 빨강으로 클릭해 주세요. 색상 표준색의 빨강으로 클릭. 자, 그 다음 너비는 2포인트로 수정하시거나 클릭하셔서 바꿔주신 다음에 대시 종류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2포인트입니다. 너비는 2포인트. 그 다음 겹선은 단순형이니까 변경 안 하셔도 돼요. 클릭 안 하셔도 되시고 대시 종류만 실선으로 클릭하셔서 실선. 자, 그리고 스크롤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쭉 내리셔서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로 클릭해주세요. 모서리는 둥글려서 둥근 모서리로 클릭. 자, 이제 차트 제목으로 클릭해 주실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차트 제목 서식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클릭하셨으면 홈 탭을 클릭하셔서 궁서체에 22포인트로 바꾸실게요. 궁서체
22포인트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후에 홈 탭에 궁서체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그리고 22포인트 변경하셔서 엔터 또는 펼침 단추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굵게는 확인만 하실게요. 궁서체 22포인트 굵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채우기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예요. 그럼 여기 스크롤을 위로 쭉 올리셔서 채우기 펼쳐주세요. 채우기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 자, 그리고 질감 펼치실게요. 질감 클릭하셔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하셨다면 질감 클릭하셔서 파랑 박엽지로 찾아주실게요. 클릭하셔서 파랑 박엽지 찾으실게요. 네,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두 번째 있어요. 자, 그럼 파랑 박엽지로 변경되셨으면 이제 그림 영역 서식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은 그라데이션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 영역을 먼저 클릭하셔서 그림 영역을 클릭하셨을 때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림 영역을 클릭하셔서. 자, 그럼 그림 영역 서식이 보여지시면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하시고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으로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아래쪽에 미리 설정 펼치셔서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3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네, 3으로 찾아보실게요. 지금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3으로 되어 있으실까요? 이거 강조 3 아니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강조 3 아니고요. 강조 6이에요. 네, 강조 6으로 하실게요.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6으로 수정해 주세요. 강조 6으로 클릭. 자, 그리고 선형은 종류는 선형 그대로 넣어주시고 종류는 선형, 방향은 선형 위쪽으로 바꾸실게요. 선형 위쪽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방향은 선형 위쪽으로, 방향은 선형 위쪽.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겠습니다. 보험료 계열 값에 표시하실 거니까 여기 그림 영역은 일단 먼저 닫으실게요. 그림 영역 서식은 닫아주시고 닫기 하시고 이제 데이터 레이블 보험료 계열 찾아보시면 보험료가 진한 주황색이네요. 저 진한 주황 데이터 막대를 클릭. 한 번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에 디자인 탭으로 클릭해 주세요.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 펼치셔서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자, 바깥쪽 끝으로 클릭하셨을 때 이제 마무리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럼 이제 차트 완성본을 가져오셔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출력 형태랑 확인해 보시면 다 같으시죠. 다 같으신데 이 형태만 조금 다른데 지금 차트 그 세로축 값 한번 보실게요. 세로축 값. 세로축 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 세로축 값이 여기는 0으로 보여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져온 차트에는, 불러온 차트에는 다 동일한데 0으로 보여지지 않으시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변경해 주시는 건데 이 차트 세로축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세로축 클릭하셔서 세로값 축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세로축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축서식이 이렇게 창이 열려지시죠. 창이 열려지셨을 때 이제 0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니까 축서식에 지금 저희 축 옵션에 열려 있으실 거예요. 축 옵션에. 자, 그럼 축 옵션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보여지세요. 표시 형식 클릭해 주세요. 표시 형식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펼치셨을 때 아래쪽에 범주를 클릭해서 숫자로 변경해 보실게요. 범주를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입니다. 범주 클릭하셔서 숫자로 변경해 보실게요. 그러면 0 다시 표기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출력 형태랑 조금 다르다. 데이터가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옵션 변경하셔서 닫아주시면 되세요. 닫기 해주실게요. 축서식은 닫아주실게요. 다시 한번 시트, 소비현황 시트 클릭해 보실게요. 소비현황 시트 클릭해 주셔서 제가 빠뜨렸네요. 그렇죠? 제가 빠뜨렸어요. 여기 보시면 세로값에 최대값이 5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당연히 해주시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세로값 소비 현황에서 세로값 축 더블 클릭하셔서 축서식 대화창 열어주세요. 세로값 축 숫자 더블 클릭하셔서 축서식 열어주세요. 축서식 열어주셨을 때 보시면 아래쪽에 최대값이 60으로 들어가 있으시죠. 네, 클릭하셔서 5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50으로 만드시고 축서식 닫기 클릭. 잠시만요. 자, 축 50으로 만드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보실게요. 내가 뭔가 변경을 했을 때 바깥쪽을 일단 먼저 한번 클릭을 하실게요. 클릭해서 보여지는 게 제대로 맞는지 꼭 확인하실게요. 물론 다시 여셔도 되지만 그랬을 때 단위가 10단위가 아니라 20단위로 끊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단위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단위 보여지시죠? 단위. 얘가 지금 5로 끊어져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클릭하셔서 요 단위도 10단위죠. 10단위로 20이 아니라 10단위로 변경해 주시면
요렇게까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최대값만 수정하시면 다시 또 열어 주셔야 되니까 최대값 50, 그리고 기본 단위는 10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지금 왼쪽에 그 차트 세로축 확인해 보시고 맞으시면 축서식 창은 닫아 주세요. 그럼 이제 동일하게 지금 50 최대값에 그 다음에 10단위로 단위 끊어진 확인되시죠? 세로축값.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부분 마무리 되셨으면 평가 결과로 클릭해 주실게요. 네, 평가 결과로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처리 조건 항상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평가 결과 클릭하셔서 평가 결과 처리 조건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차트는 역시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거의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다른 게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는 A2부터 A9, F2부터 G9. 자, 찾으실게요. A2부터 성명, A9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시고 1차 평가네요. F2부터 G9까지 드래그 하셔서 필드 3개 범위 잡아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자, 위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삽입 탭을 클릭하셔서 차트에서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불러주실게요. 차트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 삽입해 주세요. 자, 이제 행렬 전환은 차트 완성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 행렬 전환 가로축에 성명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축에. 그리고 세로축에 1, 2차 평가 값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행렬 전환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없으니까요. 바로 이제 차트 제목 지정하시면 되세요. 자, 차트 제목 포토샵 과목 평가 결과로 수정해 주세요. 차트 제목은 포토샵 과목 평가 결과, 포토샵 과목 평가 결과로 적어주세요. 자, 그럼 범례 위치 확인하실게요. 범례 위치는 아래쪽,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범례 위치 아래쪽. 자, 이제 차트 스타일 색 변경하실 거예요. 단색의 스타일 9번으로. 자, 이때 잠깐만 여기 차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2016은 옆에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만드실 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리본 메뉴 사용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분 모양 아이콘 차트를 클릭하셨을 때 보여지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분 모양 아이콘이 색과 스타일 변경하시는 메뉴예요. 위쪽에 차트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스타일 그룹이 이 분 모양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스타일 색 이렇게 탭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 분 모양 차트 영역 차트 스타일 클릭하셔서 색 변경 색으로 클릭 하셔서 단색 5번 스타일로 바꾸실게요. 단색 색 5번. 단색 색 5번. 단색 색 5번 클릭. 자, 그리고 스타일 탭으로 클릭하시고 스타일 탭으로 클릭하시고 스타일에서 스타일 9번으로
스타일 9번으로 찾아보실게요.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스타일 몇 번인지 말풍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셔서 스타일 9번. 그래서 리본 메뉴가 사실은 조금 더 편하실 수는 큰 화면으로 보실 땐 옆도 괜찮으시죠? 저는 창을 좀 줄여놔서 제가 위쪽을 많이 쓰는데요. 본인 사용하실 땐 여기서 바로 가기에서 스타일 9번 찾아주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창은요, 다시 분 모양 클릭해서 닫으시면 되세요. 다시 분 모양 클릭해서 닫으시면 되세요. 적용된 스타일 확인해 주시고, 이제 차트 위치 지정해 주세요. 차트 위치는 A11번에서 H24까지입니다. H24까지 드래그. A11번부터 H24까지 드래그. 자, 이제 차트 영역 서식하시고 제목, 그림 영역 서식까지 같이 쭉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차트 영역 서식부터 먼저 지정하실게요. 차트 클릭되어 있으시면 위에 홈 탭을 클릭.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은 굴림체로 바로 입력하시겠습니다. 굴림체 입력하시고 엔터. 12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자, 위쪽에 굴림체 홈탭이시고요. 굴림체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12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자, 이제 차트 테두리 색과 스타일 변경하시려면 차트 서식 상자, 차트 영역에서 차트 영역 말풍선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차트 영역 내가 마우스 포인트 가져갔을 때 차트 영역이 보여지는지, 차트 영역 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불러주셔도 돼요.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는 잠깐 접어주실 거고요. 채우기는 접어주시고 테두리에서 실선으로 색상은 빨강으로 너비까지 제가 지금 먼저 지정해서 확대해 드릴게요. 1.5 자, 그러면 테두리는 지금 실선으로 색상은 표준색의 빨강입니다. 빨강. 그리고 1.5포인트. 겹선 종류는 단순형이니까 열지 않으시고 패스 하셔도 되고요. 밑에 이제 대시 종류 클릭하셔서 둥근 점선, 실선 밑에 있는 둥근 점선으로 클릭해 주세요. 대시 종류 클릭하셔서 둥근 점선, 말풍선 꼭 확인하시고 둥근 점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 내리셔서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도 체크해 주세요. 네, 스크롤 내리셔서 둥근 모서리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 위에 홈 탭 클릭하셔서 우리 그대로 궁서체로 엔터 치실 거고요. 20포인트 엔터 해서 궁서체 20포인트 만들어 주실게요. 차트 제목 서식은 궁서체 20포인트. 굵게는 확인만 하실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채우기 하실게요. 스크롤 위로 조금 올리셔서 채우기 펼쳐주시겠습니다. 채우기 펼쳐주실게요. 차트 제목 서식 꼭 확인하시고 채우기 펼치신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죠. 예,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하셔서 질감 펼치신 다음에 질감 신문용지네요. 신문용지 찾으실게요. 네, 신문용지 찾아주세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신문용지로 클릭. 자, 그럼 이제 지정하셨으면 이제 그림 영역 서식 지정하시겠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 영역 더블 클릭. 그래서 그림 영역 서식 창인지 확인하실게요.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 영역 더블 클릭. 자, 그럼 그림 영역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미리 설정 밝은 그라데이션 찾으실게요. 그라데이션, 네, 미리 설정,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2 찾아주세요.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2. 종류는 선형 그대로 사용하실 거고요. 방향만 클릭하셔서 방향은 선형 아래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형 아래쪽 클릭. 그래서 선형의 방향 선형 아래쪽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영역 서식창은 닫으실게요. 영역 서식창은 닫아주시고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는 마지막 지시사항 보시고 출력 형태랑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실 때 2차 평가 계열만 값표시 하실 거예요. 2차 평가는 흐린색, 하늘색 막대네. 그러니까 흐린 파랑 막대죠. 흐린 파랑 막대 클릭.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 자, 값 표시된 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출력 형태 확인하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지금 세로축 값이 좀 다르네요. 그쵸? 지금 저희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요. 소수 자릿수는 생략. 그 다음 가로축 범례 다른 모양은 다 문제 없으시죠? 데이터 레이블도 문제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꾸실 거는 요 세로축의 표시 형식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로축 0, 20.0, 40.0 세로축 값 더블 클릭. 세로축 값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축 옵션에서 쭉 내려주실게요. 쭉 내려주실게요. 내려서 표시 형식 클릭해 주세요. 스크롤 내리셔서 표시 형식 펼쳐 주실게요. 표시 형식 펼쳐 주세요. 표시 형식 펼쳐 주시게 되면 소수 자릿수가 지금 1로 들어와 있으세요. 그쵸? 그러면 클릭해서 0으로 소수 자릿수 0으로 자, 그러면 소수 자릿수 0으로 만드시고 축서식 닫기 해주시면 되세요. 축서식 닫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구간도 20단위로 끊어지고 그 다음 보기 형태
예, 다 맞으세요. 그쵸? 표시 형식 다 맞으시네요. 자, 그럼 이제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셔야 되고요. 여기 마무리 저장하실게요. 파일 클릭하셔서 저장 또는 컨트롤 S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평가 결과까지 마무리 하시겠습니다.